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방금 전 강의까지 이제 파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스넬 법칙 이런 걸 배웠다면, 두 번째는 전반사와 광통신입니다. 전반사와 광통신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전반사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전반사는 영어로 total, internal, reflection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IR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 반사만, 토탈 전반적으로 반사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굴절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굴절, 맞죠? 굴절 말고 왜 다른 말로 뭐 굴절, 똑같은 말이 뭐예요? 투과, 얘가 발생하면 안 된다 라고 알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광통신을 보면 통신이잖아요. 통신적인 역할에서 투과가 된다는 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맞나요? 빠져나간다는 게 결국 뭐예요? 정보의 손실을 의미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TIR이 필요하다. 그럼 TIR이 뭐냐면, 반사만 일어나려면 두 가지 조건, 필수 불가능한 조건이 필요하다. 첫 번째, 입사파의 매질의 굴절률, N1이 추가되는 매질 굴절률 N2보다 어떻게 돼요? 미란 매질이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N1을 입사한다 봤을 때 N1에서 N2로 매질이 이제 이건 트랜스미턴스라고 해요. 이렇게 될 때 N1이 N2보다 커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그림인데, 자, 이 조건에서 보시면 파란 초록 색깔 조건을 볼게요. 여기 어때요?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지금 보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를 각도를, 우리가 주통할 수 있는 이 각도거든요. 이 각도를 늘리면 스넬 법칙에서 이 각도에 대한 값은 B에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굴절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결국 N1이 N2보다 커야 된다.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임계각 세타 C보다 큰 세타 I로 입사해야 된다. 결국 임계각을 뭐라고 하냐면 굴절각 세타 T를 90도로 만드는 입사각이에요.
그래서 얘를 증명은 이겁니다.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ni sin 세타 i 이꼴 nt sin 세타 t잖아요. 여기서 이 세타 t를 90도로 만들면 이 사인 값이 뭐가 됩니까? 1이 되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ni 이꼴 이렇게 되죠. ni 이꼴이 아니라 ni sin 세타 i 이꼴 nt가 되니까 우리가 이 sin 세타 i 값을 ni분의 nt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굴절각,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굴절각이 90도라는 건 굴절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을 따라서. 알겠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게요. 됐죠? 인계각은 영어로 뭐라 하냐고요?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타 C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때 이 세타 I를 세타 C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값이 되는데, 얘를 풀면 이제 대학교 과정에서는 이걸 풀거든요. 아크 사인으로, 사인 역함수로 풉니다. 이 푸는데 여러분들 이걸 풀질 않고요. 주어집니다.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거는 굴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90도 이상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타 i가 세타 c보다 크게 입사를 해야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나와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이 나왔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문제를 도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N1 매질이고 N2 매질을 했을 때 N1이 크다고 했을 때, N1이 크다고 합시다. 그럼 입사를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 포인트에서.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 나올 건데, 첫 번째 조건, 다시 그을게요. 이렇게 되면 법선을 그을 수 있죠. 그럼 이렇게 반사가 나올 거고, 세타 i예요. 세타 r, 세타 r. 그 다음에 미라매질이니까 원래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겠죠. 맞죠? 파란색 좀 더 늘려보죠. 이렇게 됐을 때 법선 벡터를 긋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때 세타 C, 요걸 세타 C를 할게요. 그럼 얘도 세타 R인데 거의 똑같겠죠. 반사 법칙에서.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세타 T가 90도인 상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아직 굴절되고 있는 거예요. 굴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IR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좀 더 늘려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반사는 무조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요거는 세타 i인데 요거는 세타 c보다 큰 겁니다. 이건 다 세타 r이 거고 같겠죠. 이때는 어떤 상태냐면 굴절이 일어나잖아요. ti r이 된다.
맞죠?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알겠네? 그래서 지금 나머지 조건, 우리가 이 주 조건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뭘 만드냐면요, 광통신에 쓰이는 옵티컬 파이버, 옵티컬 커뮤니케이션에서 옵티컬 파이버를 할게요.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광통신을 위한 광섬유를 이제 구성을 볼 겁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그림이 좀 어렵네요. 다시 천천히 해볼게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구조가 뭐냐면, 빛은 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나는 거죠. DIR.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반사가 일어나는 정신의 길을 코어라고 합니다. 코어. 코어에 이제 N 코어라 할게요. 이게 있을 거고, 요 바깥에, 코어 바로 바깥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클래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클래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N 클래딩이라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N 코어가 N 클래딩보다 어때야 돼요? 이렇게 커야 됩니다. 밀어야 되니까, 맞죠? 당연히 세타10보다는 클 거고. 선생님, 요거는 뭔가요? 하면 요거는 코팅제입니다. 코팅. 클래딩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 코팅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선 이거 해장에 깔아놨어요. 우리 태평양 앞바다에 다 깔아놨는데, 요게 이제 파괴가 되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03) 다음 내용이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영어로 일렉트로 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합니다. 결국 전자기파는 전자의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되냐면 동을 만드는 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데요. 이 파동이 두 개가 만듭니다. 왜냐면 전기장과 일렉트리컬 피즈라 하죠. 그 다음에 and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거 두 개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3차원인데요. 그래프를 그리면, 파동을 그리면, 그림을 그리면 이쪽을 X축, 이쪽을 Y축, 이렇게 G축이라 할게요. 그랬을 때 이 필드는
X축에 서 진동이 돼요. 이렇게. EX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요. B필드가 이렇게 돼요. 수직으로. 요 두 가지가 진동 방향이 수직이고요.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G축으로. 이해됐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가 벡터학을 배워야 되는데요. 벡터학을 배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겁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전자기파의 종류에 따라 종류에 나옵니다. 이제 파장 람다를 기준으로 여기는 짧아요. 그리고 일로 갈수록 길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제일 짧은 전자기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쓰고 감마선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감마선은 항암 치료에 씁니다. 매우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감마선 다음에 짧은 게 뭐냐면 X선. 그 다음에 UV. 그 다음에 OV 자외선. 그 다음에 가면 가는 게 BR 가시광. 그 다음에 IR 적외선. 그 다음에 일로 갈수록 이제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는 마이크로파 그 다음에 뭐 라디오파, 그 다음 제일 큰 제일 긴 전파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 각각의 얘랑 얘가 어디에 쓰이는지 봐야 돼요. 알겠죠? 얘는 촬영에 쓰이고요. 얘네들은 이제 책 보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면 된다. 그 다음에 광속 C가 어쨌든 다 비치기 때문에 광속 C는 람다 F가 일정하죠. 그러니까 람다가 이렇게 되니까요. 광속 C가 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로 가면 갈수록 빛의 파장은, 그러니까 다른 파장이잖아요. 각각 파동이 다른 파동이니까, 결국 한 매체 진행 다른 파동이니까 1로 갈수록 람다가 길어지더라도 F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길어지니까 이렇게 짧아져야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할 내용이 파동의 간섭입니다. 공사 파동의 간섭이에요. 파동의 간섭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쌤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보시게 되면 파동은 결국 다시 한번 복습하지만 에너지의 전달 형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파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뭐예요?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보존돼야 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에너지는 결국 어떠한 크기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하거나 빼질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두 파동,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는 게 두 파동 간에서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첫 번째 파동의 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파동의 중첩입니다. 파동의 중첩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진폭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폭이라는 게 결국 크기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파동이 이렇게 있고 얘가 이러한 진폭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이 진폭을 이렇게 A라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있을 거예요. 람다라고 표현하는 길이라고 이제 파장이라고 갖다 할게요. 그랬을 때 어쨌든 파동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E라고 왔고 E는 힘 곱하기 뭡니까? 거리잖아요. 그래서 진폭 곱하기 파장으로 이 파동의 에너지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파동이 진행할 때 한 지점에서 두 파동이 만나면 이 상태에서 볼게요. 결론은 자동 중첩 이겁니다. 그 지점의 파동의 변이, 이때 이 변이는 진폭을 말해요. 진폭은 각 파동의 진폭 합과 같다는 거예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합니다. 얘가 어떤 애는 이렇게 진행한다 볼게요. 요때 요거를 A1 A2에요. 그러면 얘가 만나면, 얘가 이렇게 만나면, 진행돼서 만나고 나면 이렇게 되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죠. 요게 A2고 요게 A1이에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파장이 달라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 이 파동은 1로 진행하고 있었고 이 파동은 1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된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파동의 중첩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뭐라고 지칭하냐면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이 이제 이렇게 더해지는 간섭이 있고 빼지는 간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얘기한다. 이때 간섭은 쉽게 얘기하면 인터랙션이에요. 즉 상호작용이다. 알겠죠? 그래서 간섭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터퍼런스라고 합니다. 인터퍼런스라고 해요. 간섭을. 간섭은 두 종류가 있다 했죠. 보면 첫 번째가 constructive interference. 그래서 보강 간섭이 있고요. 그 보강 간섭은 더해지는 거예요. 더해져서 크기가 커지는 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해요. 그래서 같은 진폭 방향이 만나야 됩니다. 진폭 방향이 만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거나 고리 고리 만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 파동은 일로 진행되고 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 예시가 레이저예요. 레이저는 소문자로 쓰면 안 됩니다. 다 약자거든요. 레이저 뭐의 약자냐면 라이트, 앰플리튜드, 앰플리케이션, by stimulated, the emission of radiation 해서 레이저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걸 소문자로 쓰는 건 문과 애들이 쓰는 거예요. 알겠죠? 레이저는 대문자로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파괴시키다는 의미를 가진 destructive interference 상쇄 간섭. 그래서 상쇄 간섭은 뭐냐면 빼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내려가. 그러니까 다른 진폭 방향이 밑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요렇게 되겠죠. 맞죠? 요거야. 그래서 요거의 대표적 예시가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게 이제 물결파의 보강과 상쇄 지점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떠한 파동이 물결파는 횡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게 람다라고 하면 요거는 2분의 1 람다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의 거리가 D라고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동이 이게 검은색 선이 어떤 물체가 여기가 파원 1이고 여기가 파원 2라 할게요. 여기에서 어떤 특정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만약에 진폭 확이 되는 뭐가 일어났냐면 보강이 일어났다. 그럼 이 지점이 요거와 요거의 거리 차이가 얼마가 나는 지점이냐, 거리 차이가 그런 걸 했을 때 보강 간섭 지점은 결국 이거와 이거가 만나야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2분의 람다의 2m, m은 정수배입니다. 이 거리 지점에서 보강간섭이 발생한다. 짝수배로. 알겠죠? 그 다음에 특정한 이쯤에서 상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얘와 얘가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상쇄는 이 지점이 거리 지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홀수배, 얘가 짝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강의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문제 푸는 게 있을 건데 틀려오세요. 그러면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